안녕하세요.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토지 거래 허가제 이게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 전체 다 해제가 된 건 아니고요. 일부 구역에 있어서 지금 해제가 됐는데 이러한 현상을 기폭제 삼아서 지금 서울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해요. 우리 토지 거래 허가제 줄여서 토허제라고 하죠. 토허제 해제가 뭐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도대체 뭔지 같이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고 정말 중요한 거, 왜 하필 지금 시점에 토허제 폐지, 토허제 해제를 실시를 했냐. 이게 저는 조금 궁금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진짜 이유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바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신 뉴스가 나왔어요. 그건 어제 가격이고 오늘은 더 올랐어. 고삐 풀린 강남 이제 아무도 못 말린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디가 주로 상승을 하고 있냐?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이 되고 있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서울이 이렇게 집값이 또 올라가고 있나? 안 그래도 비싼 동네가 어떠한 좋은 호재가 있나 하고 들여다보니 역시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라는 호재가 서울에 들이온 거예요. 잠, 삼, 대, 청 이쪽 지역이 지금 해제가 됐는데 먼저 간략하게 토지 거래 허가제가 뭐냐면요. 토지, 그러니까 땅, 뭐 우리 집, 부동산 이쪽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토지에 묶였어요.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이제 팔고 싶어요. 그러면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둘이서 손을 잡고요. 구청에 가요. 그래서 신고를 합니다. 저기 이 사람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집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구청에서 야, 너 뭐 때문에 이 집 살라고 그래? 진짜로 여기서 너 살 거야? 거주할 거야? 약속해? 무슨 돈으로 들어와? 별걸 다 물어본다고 해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A가 집을 사서 들어오면 2년간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그러한 법이 토지 거래 허가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까다롭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매매하기 힘들다는 거는 집값을 그만큼 올리기가 힘들다. 집값을 누르는 효과가 있는 그러한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해제가 된 겁니다. 어디가 해제가 됐냐?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서울에서도 알토란 같은 곳이죠.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잠삼, 대청 뭐 이렇게 부르나 봐요. 참 이름도 장명을 참 잘해. 자, 어찌됐건 이쪽 지역이 지금 해제가 됐는데 이쪽 동네가 전부 다 해제가 됐냐? 그건 아니고요.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제외가 됐다고 해요. 이게 또 키포인트가 된 거예요. 해제를 해줬는데 여긴 해제를 안 해주니까 여긴 울고 있냐? 그게 아니고 여기는 무조건 재건축되고 앞으로 박수칠 일만 남은 내가 이곳을 구매를 하면 무조건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됐다. 이거를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콕 찍어서 알려줬다. 쪽집게 과외를 해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의 지금 해답을 알려줘 버린 거예요, 서울에서. 그쪽 지역이 어디냐? 대치동. 우성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유명한 음마 아파트까지. 그 다음에 뭐 지능 해가지고 14개의 동네 아파트가 향후에 재개발이 된다. 여기는 니네 매수해라. 무조건 돈 번다. 이렇게 서울에서 쪽집게 과외를 해준 그런 모습이 돼버렸는데요. 이러한 토어제 이제 규제를 못 벗어난 재개발 지역 제외하고 나머지 곳들은 지금 해제가 됐잖아요. 해제가 되면은 그동안 못했던 무엇을 할 수 있냐? 갭 투기를 하게 됩니다. 갭 투기. 갭 투기가 이제 가능해져요. 소위 말해서 투기꾼들이 돈 싸들고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성을 해줬다. 그게 바로 토지 거래 허가제, 토어제 해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뭐 투기꾼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나쁜 것 같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자, 토어제 해제를 하면은 서울시 주택 거래량이 증가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쪽 동네 있잖아요. 잠, 삼, 대, 청 이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있겠죠. 그 말인즉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 처음에는 이제 기대감이 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곧 수요 공급 규칙에 따라서 균형을 자연스럽게 찾을 거다. 자주 바뀌는 지금 규제만 계속하는
그것도 계속 바뀌는 이러한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서 조금 완화가 되는구나. 부동산 시장이 풀리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시장 불확실성을 감소를 시킬 수가 있다. 여기에 추가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침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동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폭제로서 토허제 해제가 한몫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번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아주 좋은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고요. 자, 속뜻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어제가 해제가 됐어요. 잠실, 대치동 이쪽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그러한 알토란 같은 노른자 같은 그러한 동네죠. A급 동네입니다. A급 동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B급, C급 서울 안에서도 좀 떨어지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 양쪽 간의 균형이 더 극명하게 지금 나뉠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한 지역에서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는 부동산적으로 접근을 할 때 투기 세력만 신나서 짝짝꿍 박수치는 서민들은 더 오갈 데가 없어지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관련된 뉴스가 있습니다. 서울 대형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역대 최고 양극화 심화. 지금 이건 대형 아파트라고 나와 있죠. 대형 아파트만 그러면 양극화가 심하냐? 아니요. 5분위 배우를 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상위 20% 가격의 아파트가 있고요. 하위 20%의 아파트 가격이 있습니다. 둘 다 서울시예요. 상위 20%, 하위 20%두 개의 격차를 보게 되는 겁니다. 몇 배가 차이를 나냐?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13년도 1월부터 25년 1월까지 그래프예요. 증가를 하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버렸죠. 양극화가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 있는 와중에 지금 토어제 해제를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아니죠. 더 치솟아 오를 겁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건데 관련된 뉴스 기사 일부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약 11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하위 20%가 2억이면 상위 20%는 22억 정도 한다는 건데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좋은 동네랑 좋지 않은 동네랑 10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지. 그게 무슨 문제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배율이잖아요. 그러면 지방도 비슷하게 가냐? 아니요. 지방은 8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8배 정도. 8배하고 11배. 확실히 서울이 더 양극화가 심각하죠. 그런데 지방이 아닌 서울의 이 양극화를 더 폭발시킬 만한 기폭제를 지금 터뜨렸다. 무엇이? 토어제 해제가. 그러니까 꼭 좋은 점만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양극화가 이렇게 더 심해지게 되면요. 가운데 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 좋은 쪽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중간도 따라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가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뭐 전세가 만료가 됐건 새로 매수를 하려고 하던 가격이 오히려 올라 버리니 오갈 데가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다른 지역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뒷받침하는 기사가 이겁니다. 집값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떠납니다. 탈서울 행렬이 벌어지고 있다. 어디로 얼마나 갔나 보니 자 2월 17일 최신 뉴스예요. 최신 뉴스. 최신 뉴스에서도 탈서울 행렬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러한 탈서울 행렬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토허제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기폭제가 확실히 된다는 소리예요. 어디로 갔나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어디로 갔냐? 고양시, 남양주시, 인천, 경기. 그러니까 서울이 있으면요. 여기가 강북이고 뭐 이쪽이 이제 강남 이쪽이지 않습니까? 고양, 남양주, 평택, 인천, 변두리 따라가지고요. 지금 바깥쪽으로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조를 보이게 될 수 있게 되어버렸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부동산 관련된 제 영상에서 누누이 말했지만 지금 제가 작게 동그라미를 친 이쪽 지역들 무슨 문제가 있죠? 미분양 문제가 있습니다. 곧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되는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악성 물량이 될 만한 그러한 아파트가 산재해 있는 지역들이죠. 이쪽으로 강제로 사람을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이유를 제공을 해주게 돼버렸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어떠한 기사가 명확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냐. 지금 보시면 이건 악성 미분양 관련된 뉴스예요. 이것도 최신 뉴스인데 이 뉴스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지방이 굉장히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지방이 심각한 거는 제가 영상에서 골백 번 얘기를 했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정부는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에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추가적인 세제 혜택과 함께 지방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깥으로 밀어내는데 이쪽에 지금 경기도권, 수도권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 풀어주고 이런 것까지는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세제 혜택은 해주지 않을까? 이 생각은 제가 좀 해봅니다. 세제 혜택은 우리가 자금에 대한 유동성을 푸는 건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막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제 혜택 정도, 그 정도 주면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제공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각자의 생각입니다. 서울,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 살 사람들 필요하시죠? 토지거래 허가제 우리가 폐지해서 서울 집값 한번 올려볼게요. 이거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서울은 원래 집값이 비싼 동네예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대출 규제가 있는 이 타이밍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하는 일반인들 희망을 버리고 바깥쪽으로 향할 겁니다.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콜? 하고 화제를 던져요. 정부에서 바라봤습니다. 어떨까요? 오라, 이거 생각보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서울 부자들 주머니도 지켜주고 지방으로 사람도 보내고 일석이조, 일거양득 아주 좋다. 바로 실행해. 정부도 동조를 해준 거죠. 이번에 서울에서 이거 한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막 나서가지고 때려 죽인 어쩌네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서로 짝짝꿍 돼 있는 겁니다. 이거 듣고 보니까 괜찮거든. 지방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면으로 나올 겁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분양 안 될까 걱정했는데 어서 들어옵쇼.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세금 혜택, 대출 혜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하고 지방이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짝짝꿍이 다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죠. 토어제 해제가 지금 타이밍에 나온 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고도의 심리 싸움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미분양 해결을 하면서 서울 집값을 지키면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뭔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꽤나 괜찮은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조금 핏똥을 싸게 되는 건 돈이 많이 없는 좀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다고 표현하긴 좀 뭐하고요. 서민 중에 서민들이 결국엔 다 떠안아야 되는 이러한 시간이 오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극단의 조치 부동산 제가 이렇게 이제 썼는데 꿈을 못 버린 서울 부동산 매수 대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진득하게 계속 기다렸어요. 이거 조금 기다리면 부동산 야 꽃길 온다고 기다려 보라고 대출 규제 해제되고 우리나라 경기도 좀 좋아지고 그때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막 기다려서 사람들이 안 빠지고 그런데 토어제 해제를 해버렸네? 부촌만 가격 상승이 일어났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로 봐야 될 거 부촌만 가격 상승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울 전반에 호가가 올라갑니다. 호가. 지금 말씀드린 뭐 잠실이네 이런 동네 가격이 오르면요. 괜히 원래 토어제에 해당조차가 안 됐던 옆에 있던 그냥 동네 가격이 올라요. 마치 샘 올트먼이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샘표 식품 주식이 오르는 것 같이 아무 이유 없이 옆에 앉아있던 곳도 호가가 올라가 버립니다. 호가가 여기도 오르고 저기도 오르고 하면 일반인들이 더 힘들어지겠죠. 왜? 호가는 올랐는데 대출 규제는 똑같거든요. 돈을 못 빌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근처에 인천, 의정부, 평택 미분양난 곳들 그곳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곳이 미분양된 아파트만 있냐? 일반 잘 돌아간 아파트도 있을 거 아닙니까? 미분양된 곳에 이 사람들을 넣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실시를 하는 게 세금, 대출 혜택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미분양을 채우기 위해서 집어넣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토어제 해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자들의 지갑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거 외에 좋은 점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에 활력도 불어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토어제란 이 자체가 재산권을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꼭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결국엔 일반인들, 서민 중에 서민,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일반인들을 이용해서 미분양을 해결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이러한 속내가 같이 껴있기 때문에 조금은 씁쓸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조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뭔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 이거를 왜 하필 지금 실시를 했을까? 무엇을 원하는 움직임일까? 이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제 생각이 꼭 옳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양한 이야기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